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설날 이후에 생길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이제 짧은 변화 이후에 5월부터 시작될 대변화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무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2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 새낀 매물 대출된다 두 가지 비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또 하나 매수 타이밍. 자, 이번에 5월까지 급매가 많이 출현될 텐데 언제까지 사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멤버십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멤버십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SNS로 집값 과열이 잡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31%에서 0.27%, 0.22%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엔 두 가지 이슈가 겹쳤어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매물 출현. 자, 다주택자의 생각은 항상 바뀝니다. 집을 팔까 보유할까 팔까 보유할까. 그런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네. 그럼 이참에 팔아버리자. 이런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공포가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고령층의 고가 아파트 보유주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유세가 늘어날 거는 우려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권 일부 아파트는요, 거의 10% 가까이 빠진 분위기예요. 자, 음마아파트가 38억까지 갔다가 현재 35억까지 호가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서초동의 삼풍아파트도요, 37억까지 갔다가 현재 33억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주택자 매물뿐만 아니라 고령층 1주택 매도가 증가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원래는 팽팽한 수요와 공급의 긴장 속에 있다가 이제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강남권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에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매물 자체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할 거 없이 매물수가 정말 심각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설 연휴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 4% 증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통했나? 자,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설날 이후에 매물 증가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날까지 생각해보고 이참에 팔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SNS에 다주택자 경고를 늘려나가고 있는 분위기죠. 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도록 좀 워딩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5,000피 만들듯이 부동산도 정상화를 시킬 거이기 때문에 이제 집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반면에 이런 기회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시장에요, 매수자 문의도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보시는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면은 청년층의 매매와 임대 부담 증가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출산율 저하와 금융 불균형 위험 확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약화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는 이유가 있다. 자, 정부는 가만히 있는 시장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SNS를 올리는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정권 출범 이후에 시작된 부동산 과열, 6.27 부동산 대책을 불렀죠. 자, 이 대책은 어떤 원인으로 나왔냐? 강남 상구의 아파트 쏠림, 사람들이 10억에서 15억 대출을 받아서 비싼 아파트를 사니까 이걸 못 사게 막으려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풍선 효과를 부른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니까 원하는 아파트를 못 사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갭 투자에 몰렸습니다. 어디에? 한강벨트 아파트 갭 투자에. 자, 그러면서 한강벨트 중심의 초과열이 나타났어요. 자, 한강벨트 중심의 초과열을 어떻게 막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범위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로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5 부동산 대책도 풍선 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세 포함 매물을 실종시켰고요. 대출 규제 강화는 갈아타기 매물을 실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대책의 결과는 매물 풍기와
호가 급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매물에서 야 나는 가격을 1억을 올릴래 2억을 올릴래 실제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덜 오른 아파트를 찾아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가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과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0.31% 정부의 개입 수준을 넘어가 버린 거죠. 관악구가 12년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고 노원구 집값도 급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서울에 이미 3중 규제가 집중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더 이상 쓸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매물 잠김을 부른 규제를 일부 해제하고요. 총량 규제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시장에서 컨트롤 되도록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하지 않는 조세 카드로 매물 증가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가진 매물을 늘릴 것인가? 바로 조세 저항이 가장 적은 다주택자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는 237만 명이고 50대에서 7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보유세 인상 경고를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는 게 눈에 띄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조정도 가능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대책에는 부작용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대표적인 부작용,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 4월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어떻게 됐다? 약간 안정된 흐름을 보이다가 중과제도가 끝나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 차례 더 강화시켜요. 자, 2020년 70 부동산 대책 때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맞추는 양도소득세 제도 강화 방안을 시행했고요. 이것이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서울 집값은 더욱더 올라갔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유세를 올려도 양도소득세는 워낙 부과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 세금 내면서 못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을 매도를 시켜야겠다 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고요.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고 또한 지금 각 은행별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연장해줬던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임대사업자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등록이 안 돼요. 아파트는. 문제는 자, 이것이 2030년까지 만료되는 건 맞는데 가까이 등록된 임대 기간이 다 다를 뿐더러 추가로 이 장기 임대 사업자들도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연장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럼 심하면 2032년까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이 끝나야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천천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게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종료처럼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부활처럼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날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보유세 올리면 매물이 더 나올 텐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적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다주택자가 5월 7일까지 내놓은 급매 물량으로
내 집 마련하라는 거죠.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이번 기회를 명확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연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 쇼킹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망을 드려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